그래, 정신만 똑바로 차리자.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번 해서 살아남자. 좀 이제 원망스럽기도 하고 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저기 심양에 있으니까 심양에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뭐 이제 심양 가는 뭐 버스를 이제 끊었죠. 끊었는데 저는 그런 버스 아닌지도 몰랐어요. 버스였는데 침대 버스인 거예요. 침대 버스인데 뭐 이제 신발 벗고 중국 뭐 다녀보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은 1, 2층 침대 버스인데 거기에 막 이제 신발 벗고 누워 있는. 그래서 막 누워서 뭐, 와 좋다 막 내가 오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막 온통 뭐 길가에 막 다 가로등 켜져 있고 막 다 포장 도로에 막 도로가 막 그냥 왕복 막 8차선 막 엄청 넓은 도로에 그뭐 멋있구나. 이런 게 잘 사는 나라구나. 가다가 막 고속도로 휴게소 딱 들렸는데 아니 그 무슨 그니까 거기는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밥을 이렇게 뷔페처럼 팔더라고요. 막 이제 한식 뷔페처럼.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거 다 먹어. 이런 게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막 먹무대죠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격오스럽게 먹으면 안 된다. 너무 이렇게 북한 티 나면 안 된다. 왜? 했더니 여기는 중국은 북한이랑 친하니까 공안이 탈북자 우리 북한 사람들 잡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유다 막 이런 게 막 자본주의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막 한순간에 쪼그라지는 거예요. 괜히 왔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는 거냐? 중국에 산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 거 왜 왔냐? 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밥은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양에 딱 왔죠. 왔는데 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이제 그 월세집,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월세집인데 그때는 모르니까 오야 우리 엄마 돈 많이 벌고 집도 샀네? 월세집이었는데 집이 좋았어요. 32층. 뭐 심양 시내가 뭐 그냥 가보면 이제 삐까 번져. 그러면서 이제 그래 괜찮아 밖에 안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중국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제가 워낙 겁이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딱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맨날 집에만 있었거든요. 있는데 그냥 거의 감옥살이였어요 그때는. 심적으로 이제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잡혀가면 인생 끝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심리 압박이 되게 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뭐 호송세월 한 2달 하다가 갑자기 너무 인생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러려고 넘어온 건 아닌데 그래서 뭐라도 해볼까 하고 이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중국에 왔으니까 제가 원래 외국어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어 해야겠다고 막 독학을 그 어머니한테 중국 글자를 모르니까 영어로 된 중국어 글자 사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 독학을 하다가 이제 맨날 TV 나오는 게 CCTV 중국 우리로 좀 중국 지상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거 보면서 이제 뭐 발음 따라하고 병음 성조 막 따라하고 억양 따라하고 하면서 막 연습을 하다가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선생 붙여달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온 게 이제 뭐 어떤 한족이 왔는데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 집 뒤에 랴오닝 다슈에라고 그 연영 대학교라고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유학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 궁금하니까 막 한국 사람 어떠냐 뭐 스타일 어떠냐 막 물어보고. 근데 사실 그 선생이랑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게 진짜 제가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도움될 줄 모르고 그냥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재밌고 외국어 배우는 게 좋으니까 막 배우고 그 사람이랑 얘기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위급할 때 제가 그걸 써먹게 되더라고요. 중국에 살면서 사실 크게 위험했던 적은 없는데 그때가 2008년이었잖아요. 2008년이면 이제 베이징에서 올림픽 하는 기간이었는데 그 공산당 국가는 뭐 이렇게 주민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맨날 주민 조사 같은 거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문 걸어 잠그고 TV 소리 낮춰놓고 문 두드려도 사람 없는 척 뭐 비어있는 집 많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5월인가 6월인가 어느 날 따뜻한 날에 뭐 그날따라 그냥 너무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날씨 너무 좋고 제가 그때 흡연을 했었는데 맨날 집에 이제 막 숨어가지고 창문 열고 뭐 이러는데 한번 밖에 나가서 편하게 한번 이제 해보고 싶다. 딱 그래서 그날따라 뭐 용기 내서 내려갔죠. 그때는 이제 중국어 어느 정도 할 때니까 괜찮다. 나 그냥 한국 사람인 척하면 된다. 아니면 중국 사람인 척하면 된다. 뭐 갑자기 막 자신감 생겨가지고 내려갔어요. 딱 갔는데 좋긴 좋더라고. 날씨 따뜻하게. 그때 미세먼지도 별로 없는 날이었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 와서나 뭐 미세먼지 이런 개념을 알았지 거기서는 누래도 그냥 누렇구나 하고 살았었어요. 사실 잘 몰랐으니까. 이건 여담이긴 한데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몰랐거든요. 여기 와서 뭐 스트레스 하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뭐 그런 거 몰랐어요. 중국에서는 하늘이 누러네? 왜 누렇지? 그런가 보다. 공기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살았죠. 그리고 이제 그날 아무튼 있다가 집에 올라갈까 이러고 이제 막 상쾌하게 올라오는데 저희 집이 32층이라고 했잖아요. 엘리베이터 톡 올라와서 이제 문 탁 그냥 띵 열렸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막 웅성웅성 오는 거예요. 뭐지? 쎄한데? 그 진짜 그 불안한 느낌이라는 게 딱 오더라고요. 쎄한데 어떡하지? 뭐 어떡해. 32층인데 엘리베이터 이미 내려가 버렸는데 내가 뭐 튀어봤자 벼룩이지? 하고 이제 탁 봤는데 우리 집 앞에 공안 2명이랑 사복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심장이 진짜 철렁했죠. 어떡하지? 눈이 맞췄어요. 경찰이랑. 이거 어떡하나? 이판사판이네. 호랑이 물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잡혀가지 않는다고. 그래 정신만 똑바로 차리자.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번 해서 살아남자. 갔어요. 공안이 신분증 신분증 없는데? 없다고 했죠. 왜 없네요? 나 한국 사람이다. 근데 진짜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최대한 침착해야 되고 당황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지금부터 난 한국 사람이다. 어떤 거를 대입할까? 하다가 아까 말했던 내 중국어 선생님 남자친구 요령대학교 다닌다고 했잖아요. 난 그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해가지고 나 한국 사람이다. 나는 다시 리우시 선생이라고 유학생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뭐 걔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냐? 근데 저 이제 그 여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멀쩡해 보였겠지만 난 여기서 진짜 이거 까딱하다 죽는다. 진짜 거의 엄청 높은 절벽에서 외줄 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 헛디디면 그냥 인생 끝난다. 없다. 어디 갔냐? 그냥 엄마가 지금 가지고 파출소에 갔다. 이게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남파 간첩이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끼리 얘기하는 게 사람 맨날 그런 대남 간첩 그런 테스트를 볼 때 관찰력, 기억력 테스트를 많이 본다. 그래서 갑자기 면접을 보는데 책상에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확 치우고 책상에 뭐가 있었냐 물어보고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애들끼리 일부러 쓸데없는 걸 외우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언젠가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습관이 들었나 봐요. 물론 한국의 모든 게 신기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본 것도 있고 맨날 뉴스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 뉴스에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 근처 파출소가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좀 가지고 갔다 없다 그럼 주인번호 불러버려요. 주인번호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근데 이제 또 중국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시간을 때우려고 별의별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게임을 해보려고 그렇게 여러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끝내 못했죠. 왜냐? 게임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회원가입을 하려면 주인번호가 있어야 된대요. 맨날 들어가면 막혔던 게 주인번호 13자리 입력하세요. 그래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주인번호 13자리구나 정도까지 알았죠. 그래서 아무 수차나 13자리 막 불렀어요. 젓가락 안 맞고. 그 이것들이 가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그냥 진짜 오줌 지렸죠. 그 후로는 다시 밖에 안 나갔죠. 혼자서. 근데 진짜 막막했어요. 그렇게 그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 인생 진짜 덧없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저기서 진짜 극단적인 생각을 하나 보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감옥 생활 같이 이게 배가 부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 보면서.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가 우연히 한국에 오는 이제 루트를 어머니가 이제 찾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죠.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온 광아치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거나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